키움 히어로즈의 손혁 감독이 10월 8일 날 전격 경질되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뉴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팩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주 열렬한 야구 팬이고 히어로즈의 팬입니다. 그리고 히어로즈의 야구를 10년 이상 쭉 봐왔기 때문에 팬의 입장에서 이 팀의 히스토리가 웬만한 기자보다 더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지금 쏟아져 나오는 많은 보도들이 보면은 왜 3위 팀 감독을, 그것도 초보 감독을 한참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질을 시켰느냐. 이것은 바로 무책임한 경영진의 미숙한 일처리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도가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히어로즈의 팬이지만 제가 현재 히어로즈의 이사회니 경영진이니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리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손혁 감독의 경질은 사실 이 매체의 기능이 정상적이었다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바로 그 매체는 네이버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네이버가 올 여름에 그 배구 선수인 고유민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스포츠면에 대한 댓글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스포츠면에 대한 댓글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게 올 8월이었습니다. 스포츠 팬들을 아시겠지만 스포츠 관련 경기가 끝나면 프로야구의 경우에 아주 이슈가 되는 경기는 1000개가 넘어가는, 평균적으로 한 3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이 늘 프로야구에서 흔히 일어났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댓글 중에는 일반적인 욕설도 있고 선수들에 대해서 아주 인신공격성 발언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의 그 댓글들이 그날의 경기를 그 기사와 더불어 제대로 평가해주는 기능을 해왔고, 현재 프로야구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생각하는 여론이 그 네이버 스포츠면 댓글로 달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비인기 종목은 경기가 끝나도 댓글 개수가 수십 개, 아주 미미한 그런 댓글이 달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뉴스에 댓글이 많은 스포츠가 인기 스포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프로야구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의 스포츠 댓글이 사라지게 되면서 저는 가장 표면적으로 욕을 덜 먹은 스포츠 관계인은 키움 히어로즈의 손혁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댓글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그렇다고 무슨 팬들이 무슨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LG 트윈스나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어디서 그 증거를 알 수 있냐면, 키움 히어로즈의 홈페이지에 팬들이 쓰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야구에 관심이 있는 팬이 아니라면은 이 홈페이지에 있는 팬들의 게시판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에 있는 히어로즈의 게시판에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손혁 감독 퇴진 릴레이 이런 식의 댓글이 연이어 붙었었고, 그 올려놓은 댓글의 거의 90%는 감독의 무능이다, 아주 작전을 이상하게 쓴다, 그런 욕설에 가까운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프로야구와 관련된 여론은 네이버 스포츠 댓글에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가 올 8월에 댓글을 중지하게 되면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 일반 팬들의 여론이 기사화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마치 손혁 감독이
비교적 잘했는데 이번에 어이없이 경기를 당했다, 이런 류의 뉴스가 많지만 그것은 실제 여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손혁 감독이 히어로즈의 감독으로 선임된 것이 작년 11월인데 그때가 히어로즈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 두산에게 아깝게 져서 준우승에 그친 뒤에 일어났던 일, 모두가 당시에 감독이었던 장정석 감독의 재계약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전격적으로 감독의 경질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 장정석 감독을 경질한 주체도 지금의 이사회나 경영진들이고 지금의 손혁 감독을 경질한 주체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히어로즈가 2년 전에 플레이오프에 올랐었고 그 다음 해에는 한국 시리즈에 올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잘랐다는 얘기, 팬들의 눈높이는 이미 한국 시리즈에 몰려 있었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히어로즈는 당연히 올해 우승을 해야 그 팬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훌륭한 성적을 낸 감독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올해 히어로즈는 많은 야구 관계자 및 팬들로부터 우승 전력이라는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우승 멤버에서 거의 대부분의 전력이 그대로 올해 승계가 되었고 딱 한 명 외국인 타자가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외국인 타자 쪽에서 좀 구멍이 생겼던 점, 그 이외에는 전년도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야구 대표팀을 뽑으라고 한다면 현재 히어로즈에 있는 국내 선수들 중에 최소한 3명 이상, 뭐 이정후, 김하성, 투수 쪽에서 뭐 최원태, 조상우, 이런 선수들이 당연히 선발대회에는 그런 것이 모두가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전력이 탄탄한 팀이었다는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혁 감독이 비상식적인 작전 및 팬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점이 결국은 이번에 경질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네이버 댓글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손혁 감독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히어로즈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은 쉽게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구 얘기는 야구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네이버라고 하는 매체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면은 아마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은 네이버 화면을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많은 기사에 조회수가 많은 기사에는 또 많은 댓글이 달리고 그런 현상, 그것이 바로 네이버가 현재 2020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투자 유망한 우리 한국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네이버의 수익은 스마트폰, 그러니까 네이버의 포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관련된 광고 수입이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경기의 변동, 뭐 하락 이런 거에 관계없이 네이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처럼 재반 정보를 쉽게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포털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 네이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주식 관련된 부분에서 네이버 증권면의 화면에서 제공되어지는 정보들은 정말로 주식 투자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가장 많이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이면서 그야말로 지금의 여론 형성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네이버,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